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세요. 제가 항상 이 시리즈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누구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 찍는 거 절대로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뭐 가르치듯이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공비행하면서 찌질하게 살아온, 그러면서 이렇게 뒤처져갖고 뒤따라가면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도 이렇게 저렇게 꼬여서 뭐 풀어야 될 것들도 많고 뭐 머리도 빠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식욕 억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 제가 또 뭐 그냥 저는 30대 중후반 남자 사람으로서 내가 살면서 나 요즘에 이런 걸 느껴 라고 영상을 딱 찍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뭐 저를 또 되게 좋게 봐주시는 20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게 SNS고 조회수와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의 이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남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듯이 내 살면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얘기를 할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다음날 항상 이제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항상 만들기 괴로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탈모는 포기한다. 뭐 제가 포기한다고 하기엔 저보다 훨씬 심한 분들도 많아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도 뭐 좀 이마가 꽤 올라가 있는 편이고 잘 빠져요. 그래도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것만 믿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연구를 일일이 다 찾아보긴 그렇고, 뭐 FDA 승인받은 약제들만 믿습니다. 사실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서 FDA 승인받은 게 피나스텔이든지 두타스텔이든지 아니면 둘 다 받았는지 조차도 제가 지금 관심이 없는 정도인데, 그런 게 무슨 예전에 보면 뭐 5알파 리덕테이즈 뭐 이런 거 이니비터인가 이런데,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기작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작 중에 이제 한 가지 기작에 뭐 그게 좀 주요하다고 치더라도 그거의 어떤 뭐 효소 같은 걸 블럭하는 뭐 이런 거였던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먹는다고 뭐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드라마틱하지 않고 뭐 탈모 진행을 좀 막는 정도고. 근데 요즘에 되게 현대의학에서 되게 발전하는 분야는 뭐 혈액 혹은 뭐 폐암 이쪽 분야에선 되게 유전자를 타겟하는, 아예 유전자 단위를 뭐 그런 치료제들도 나오는 시대여서, 탈모는 결국 이제 유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전 자체를 타겟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한 개를 블록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원발 유전자 자체를 좀 타겟하는 그런 치료제가 나온다면 혹시 조금 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다면 그 시대에는 저도 뭐 좀 먹어볼까, 그런 약제가 있다면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약제를 저도 뭐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다고 저는 느끼진 않았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국 이제 탈모는 유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전은 뭐 현재로서는 그런 타겟 유전자 치료제가 없다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살아가면서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탈모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샴푸가 좋다, 무슨 두피 관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비율은 되게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은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유전자는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여담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제 탈모가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머리가 좀 벗겨져 보일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 댓글에다 자꾸 뭐 놀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뭐 형 뭐 근데 머리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제 그냥 정말 팬으로서 좋게 재밌게 희화해서 얘기하시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상처받는 단계는 아닌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인구가 많은데, 이게 약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신체적 약자 뭐 이런 거를 괴롭히는 거, 비하하는 거,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탈모도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본인의 되게 그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거 막 이렇게 자꾸 놀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대놓고 하잖아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QOL에 대하여. 20대, 30대 나이대에는 자기 발전만 하기도 정말 허겁지겁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나서 칼퇴하지도 못하지만 병원에서 제가 하던 일을 마저 더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제 남아서 일을 하게 되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솔직히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면 되게 더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일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엄청 좋아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 직장에서의 QOL이 저는 전혀 좋지 않고 근무 시간도 많고 당직도 많고 퇴근해서도 직장의 연장선에 있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유튜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질이 현재 전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야도 삶의 질이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엄청 상위 집단에서 엄청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보건데 그 친구들도 다 삶의 질이 전혀 좋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이에서 뭐 삶의 질, 뭐 QOL, 뭐 힐링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뭐 칼퇴 막 이런 거가 되게 중요시 되는데 뭐 저녁이 있는 삶 글쎄 뭐 그런 게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들까봐 좀 염려스러운데 어떤 분야든 어떤 분야에서 정말 최상위 집단으로 잘 나가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칼퇴하고 뭐 저녁이 있는 삶, 힐링, QOL과는 대체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는 자기 개발하기도 바쁜데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되지. 자기의 업무 분야가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정말 상위권이 되고 잘 나가고 싶으면 남들 놀 때 더 해야 되는데 QOL이 좋을 수가 있나? 뭐 칼퇴, 저녁이 있는 삶 비슷한 말들 뭐 힐링 뭐 이랬을 때까 계속 힐링하고 있고 계속 저녁은 항상 있고 QOL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질이 너무 좋다 그걸 너무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건 좀 욕심이 아니냐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QOL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될까요? 세 번째 주제 눈에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차 유튜버로서 중고차 컨텐츠를 유튜브가 처음에 많이 컸는데 제가 이제 엔카에서 온라인에서만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좋은 중고차를 스크린 해내가는 방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큰 문제가 있는 차는 걸러내는 방법, 뭐 작은 소소한 문제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개념으로 엔카라는 사이트에서 좋은 중고차 골라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만들어낸 이제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생긴 거는 엔카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봤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개념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조예가 생겼던 거죠.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CT를 눈에 발라라. 계속 이렇게 보는 버릇을 들여라. CT가 영상을 가서 판독하면 그냥 판독만 보지 말고 항상 CT를 열어서 보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조금 더 잘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눈에 바르는 오랜 시간 눈에다 바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엔카에 대해서 조예를 갖게 됐고 많은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눈에다 많이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때 있다. 근데 계속 바르는 거죠. 반복해서. 그다음 네 번째 항상 이런 얘기 좀 해줘야 좋죠. 인생지사 세웅지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예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부모님이 수입차를 사주지 않았어요. 집이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수입차 사주는 게 전혀 어려운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달라는 차를 젊을 때 다 사줬다면은 저는 그냥 뭐 좋은 차를 이거저거 막 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계속 수입차를 사달라는데 수입차를 하도 안 사주고 뭐 첫 차로 사준다는 게 엑센트 1.6 디젤 뭐 이런 거 사주고 이러니까 수입차를 안 사주는 부모를 만나서 열심히 이제 수입차를 사려고 엔카를 미친 듯이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카에서 수입차를 보는 조회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이 유튜브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수입차를 함부로 사주지 않는 부모를 만나서 그 와중에 내가 열심히 엔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유튜브랑 결합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나름 클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기도 했네요. 뭐 저는 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쁜 환경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또 나름 뭐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수입차를 안 사주는 부모를 만났는데 그게 또 저한테는 또 기회가 된 거잖아요. 뭐 세상에 수입차 안 사주는 부모는 많잖아요. 사주는 부모는 많지 않지만 뭐 그냥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좀 별 내용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자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